네, 시장의 주요 변수들 확인하고 또 향후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마켓 인사이드 김영진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도 이 자금 시장 흐름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 올해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김 이사님은 올 한 해 제일 소망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무엇보다도 가정의 평안, 네. 그다음에 다사다난했던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다사다난이 아닌 2014년에는 다사다복으로 끝나는 네. 하나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정적이시군요. 가정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의 걱정과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2013년은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 대부분이 이제 지수로 보았을 때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사가 별로 좋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있고요. 2014년이 시작됐는데 오늘 첫날 모습이 그냥 간과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락폭이 좀 큽니다. 네, 오늘 모습 어떻게 보세요? 2013년 지수 말씀하신 대로 연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97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2013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2011로 마감했죠. 2011로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96에서 시작을 해갖고 498로 마감하는 결국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한 0.7% 정도의 어떤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뱅가드 이슈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연초 한 8조 원가량 지수를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행됐었고 이후에 다시 그 테이퍼링의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제기되면서 시장 자체에는 다시 외국인이 8월 이후에 14조 이상의 어떤 매수세 그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코스피를 갖다 견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연초 중소형주의 장세에서 연말 대형주의 장세로 옮겨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결국 박스권의 양상을 보였고요. 2014년 한 해 지금 갑오년 첫 날을 갖다가 개장을 했는데 시장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러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그 불안한 출발 자체는 2014년 초반부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한국 시장의 가장 주도 업종인 IT, 특히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의 어떤 실적, 우려감들이 좀 제기되고 있죠. 그동안 10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9조 원대 이익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9조 원대 4분기 이익은 내년 올 1분기에도 한 9조 원 가량의 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첫 번째 제기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엔 $1, 또 원엔, 그 다음에 또 N달러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환율 리스크 부분들, 이에 따라서 일본 엔화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수출 기업들, 특히 자동차를 필두로 한 어떤 그런 수출 기업들의 어떤 우려감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 수급에 대한 불안 부분들이 지금 당분간 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IT 기업의 실적 불안, 자동차 원엔 환율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개선되기 전,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수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시장 자체는 2014년 첫 출발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게 출발했지만은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기대하기보다는 박스권 조정이 당분간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사님 일단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제 시황을 얘기를 하면서도 불안했는데 네. 이사님이 또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하니까는 좀 안심이 되네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수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변동성에 맞닥뜨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얼로케이션, 그 자산의 배분 자체가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와닿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지금 현재 시장에는 좀 취해야 될까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었고요. 2010년도 유럽발 재정위기. 이러한 위기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낮은 금리로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 금리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의 강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2008년서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저금리,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시장을 주도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한 가운데 미국 금리도 0%대 거의 붙었고 유럽 금리, ECB 금리 같은 경우에도 1%대 이하까지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그동안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고 저금리 기조 부분들이 유지됐는데 앞으로 테이퍼링의 이슈의 종료,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이러한 부분 자체는 채권 가격의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불어서 이러한 채권 가격의 약세 자체는 주식시장 쪽으로 했던 자금의 요인, 유입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2008년서부터 2012년, 2013년 초반까지 채권 시장의 강세 부분들은 향후에는 채권 가격의 약세, 주식시장의 강세. 그래서 결국 글로벌 자금이 그레이트 노테이션이라는 부분들로 지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했던 자금 이동,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자산이 주식과 채권과 상품 부분들이라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상품 시장 쪽으로의 자산 이동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또 하나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아직 안전자산에서 주식시장으로 그런 어떤 투자 자금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르다. 그렇게 신호로 보기엔 이르다. 이런 시각들도 많거든요.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네. 이미 자산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레이트 노테이션은 이미 2013년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스몰 로테이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 시간을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체가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일본도 0%대의 금리, 미국도 0%의 금리, 한국도 지금 현재 2%대 중반 정도의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의 약세 부분들로 나타난다니 채권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채권 투자에서 주식 투자로의 자금 유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기대 수익 자체가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갈 거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이 종료 이후에 미국발 금리 인상, 유럽발 금리 인상 더불어서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에 더불어 한국도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될 수 있겠지만은 하반기 이후에 어떤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채권 가격의 약세이기 때문에 결국 그레이트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은 보다 더 하반기로 갈수록 빨라질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금의 대이동 채권으로부터 주식으로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얘기하셨는데 국가별로 자금의 흐름도 중요한 변수 아닙니까? 예. 지난해 이제 선진국 쪽으로 자금들이 좀 먼저 갔고요. 또 이 테이퍼링 따라서 더 선진 시장으로 쏠린다면 올해 지난해 나타났던 그런 선진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그 차별화가 올해도 계속되느냐. 또 그 중요한 변수는 외국인들 흐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세요? 2014년도에도 결국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의 디커플링 현상들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앞서 얘기했던 테이퍼링 이슈에 있어서 결국 이머징 국가가 자유스럽지 못하다. 결국 이머징 쪽에 투자했던 자금 자체가 선진국 쪽으로 테이퍼링 이슈에 의해서 다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들의 약세 부분들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미국 경기를 필두한 양호한 미국 경기였던 그 유지,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의 경기 회복세, 그리고 바닥을 통과한 중국의 경기,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선진국 경기에 어떤 회복세에 따른 선진 증시의 어떤 강세 부분들이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 이러한 그 온돌 효과가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하반기 이후에는 이머징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올 한 해 상반기까지는 선진국 시장의 강세 부분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좀 결론 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인 투자 자금도 그 양적 완화라는 부분들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경상수지라든가 무역수지의 흑자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인도네시아라든가 브라질 이런 국가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투자 자금도 올 한 해 여전히 한국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환율인데 환율 얘기는 앞서서 좀 하셨기 때문에요. 시간상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2014년 첫날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시장 방향성과 함께 투자 전략, 관심 섹터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2014년 저희가 당사가 보고 있는 그 전략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오히려 주식시장이 양호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2014년 증시도 상저하고의 증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연간 기대 수익률 한 10% 이상대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은행주, 은행업종이라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경기 민감 종목인 철강화학, 소재 종목들 갖다가 여전히 관심권에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올 한 해에도 강소기업, 중소기업 이 부분들을 넘어서 대기업으로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올 한 해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 장이 열리는 1월 2일 마켓 인사이드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김영진 이사님 고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